네, 안녕하세요. 우리 연세신통 식구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제 추석이 지났는데 많이 피곤하시고 힘드실 수 있습니다. 건강을 잘 관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자율신경이 좀 안 좋아지신 분들 중에 몸에 염증이 잘 생기고 잘 붓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위장장애도 잘 생기고 이러시는 분들, 좀 예민하신 분들 중에 이런 분들, 자, 이런 분들 어떤 문제인지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세신통. 자, 여러분들 이제 자율신경 실조증은 뭐 다양한 원인에서 생길 수가 있어요. 실적으로 자율신경에 문제가 되는 거지만 원인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몸 안에 우리가 히스타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있어요. 히스타민. 히스타민은 어떤 작용을 하냐면 뇌에서는 기억력을 증대시키기도 하고, 그다음 몸에서는 약간 알러지 반응을 유발합니다. 좀 몸이 붓기도 하고 통증을 유발하기도 하고, 히스타민이 많이 나오면 또 이제 위에 속이 좀 쓰리거나 위에 좀 불편감을 유발합니다. 근데 자율신경 실조증 아시는 분 중에 이런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좀 예민하고, 물론 이제 기억력이 증가되는 수준을 넘어서 예민해지는 분들이 있죠. 예민해지고 몸은 잘 붓고 위장장애 잘 유발하고 이럴 때 히스타민과 연관된 자율신경 실조증일 수 있습니다. 자, 히스타민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종종 이런 거 히스타민이 많이 분비되는 경우 중에 우리가 이제 그런 경우를 알 거예요. 이제 우리가 감기가 걸려서 콧물이 줄줄 흐를 때 우리가 항히스타민제를 먹죠. 그러면 콧물이 멈춥니다. 동시에 머리도 좀 졸리고 이렇게 자꾸 하품이 나고 자게 되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히스타민의 기능을 억제하기 때문에. 그런데 히스타민이 이런 양날의 칼같이 작용해요. 적절히 몸에 있을 때는 우리가 이제 기억력도 증가시키고 뇌에서는 이제 기억력과 연관된 신경 전달 물질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가 다른 부위에선 과하게 분비가 되면 히스타민은 위산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속이 좀 쓰릴 수가 있고, 히스타민 자체가 혈관을 확장시키기 때문에 혈관이 이렇게 붓고 몸이 좀 붓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가렵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부분을 가지시는 분들은 이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제 고민을 또 하게 되죠. 물론 이런 게 있을 때 병원에 와서 정확히 진단을 받아야겠죠. 근데 일단 자가적으로 한번 트라이를 해보고 개선이 되면 내가 히스타민이 좀 문제가 있어서 이런 자율신경 기능이 문제가 됐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연세신통. 그러면 이제 히스타민을 좀 줄이는 방법은, 히스타민은 주로 이제 몸 안에 하나의 면역세포 중에 하나인 비만세포라는 데서 이렇게 히스타민이 나와요. 근데 이제 그런 히스타민을 줄이려면 이렇게 비만세포를 좀 안정화시켜야 됩니다. 근데 비만세포가 예민해지는 거는 주로 이제 몸에 탈수가 될 때 잘 그래요. 몸에 탈수가 될 때. 그래서 몸을 좀 탈수를 시키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잠을 좀 못 자거나, 그 다음에 커피나 카페인 이런 게 많이 들은 것도 비만세포를 좀 촉진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등푸른 생선이 몸에 되게 좋지만, 등푸른 생선 중에 등푸른 부위, 거기에 이제 히스타민으로 바뀔 수 있는 히스티딘이라는 아미노산이 좀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등푸른 생선을 먹고 좀 몸이 좀 더 가렵거나 뭐 장이 트러블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약간 그런 히스타민의 문제 때문에 약간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이런 걸 또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등푸른 생선 이런 거 좀 삼가하시고, 우리가 이제 히스타민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아까 같이 뭐 탈수가 되면 좀 더 많이 나오니까 당연히 물을 좀 많이 드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히스타민이 많이 포함된 음식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육류에도 좀 많이 들어있기도 하지만 아까 등푸른 생선에 등푸른 부위, 그 다음에 약간 가공식품이나 햄류나 이런 데도 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히스타민을 좀 빨리 좀 대사시키는 그런 또 물질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쿼세틴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그런 게 이제 많이 들어있는 게 사과예요, 사과. 사과, 양파, 우리가 생강이라든가 이런 데는 또 이런 히스타민을 빨리 대사시켜서 없애는 그런 걸 좀 드시면, 그래서 염증이 빨리 없어지죠. 그래서 이제 감기 걸렸을 때도 생강이나 양파나 뭐 이런 거를 좀 이용해서 민간요법으로 좀 낫게 하는 그런 방법도 있죠. 그래서 이런 걸 좀 하시면 좀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히스타민의 문제가 좀 많이 된다 그러면, 너무 심하면 뭐 약을 좀 쓸 수가 있어요. 항히스타민제를 좀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 비타민제 중에서 뭐 비타민 C라든가 비타민 B6라든가
그다음에 마그네슘이나 아연, 이게 일반적으로 면역을 좀 안정화시키고 신경계를 좀 도움을 주는 이런 물질들이 다 히스타민을 안정화시켜요. 그러니까 이제 뭐든지 그런 게 우리가 신경이 예민할 때 동시에 히스타민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게 서로 연관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걸 좀 관리하시면 좀 더 이렇게 이런 히스타민 때문에 연관되는 자율성 증상이 있다면 여러분들 이런 걸 참조하셔가지고 잘 관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해보시고 또 안 되면 정확한 원인을 찾기 위해서 당연히 병원도 오셔야겠죠. 그래서 자율성 증상은 다양한 원인 때문이다. 그냥 단순히 자율신경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원인 중에 또 의외로 히스타민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이런 증상이 있다면 이런 부분을 한번 참조해서 관리해 보시고 건강해지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예, 연세신통TV 여러분 구독해 주시고요. 여러 영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